이 방침을 베리 앵글 사장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청와대가 조금 전에 군산을 고용 위기 지역 그리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 32조에 따른 고용 재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민주평화당이 설 이전부터 군산 폐쇄공장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하기를 고용 재난 지역 선포를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해왔고 이것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7월 현대조선소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그때 이미 고용전환지역 선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것이 천연된 사실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병환 위원님께서 대표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겠고, 그리고 또 군산 공장 재가동 없이 군산 공장에 대한 보장 없이 정부 지원은 반대한다 하는 우리의 입장을 또 박주현 의원님께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병환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이 GM 군산 공장 폐쇄 사태가 발생한 처음부터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또 균특법상의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를 했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군산공장의 폐쇄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용 지표가 각종 고용 지표가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 모든 제조업에서 가장 고용 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가 높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경쟁력을 잃고 하는 신호탄이 이 군산 공장의 폐쇄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군산 공장이 재가동이 되고 향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해결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결국 지역의 고용이 무너지면 이 부분이 단순히 군산과 이 전북 지역에 한정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또 향후에 외국인 투자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국 이 고용 문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산업 위기 대응 지역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부처가 주무부처가 다릅니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금융위원회나 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관리 의무를 해태한 산업은행 차원에서 이 대책이 추진돼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때 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주평화당에 제안한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 이 추진을 환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정부 관계자 몇몇이 밀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까지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당시에도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잘 나가고 있던 흑자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을 강요해서 그 결과 군산조선소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GM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정부 지원을 받겠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합니다. 아까 그 베리앵글 사장을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정부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만약 정부가 지원한다면 그것은 기업 논리와 시장 논리를 거슬러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군산 전북 지역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라는 이유로 군산 기업 논리에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했는데, 사실 그렇게 된 가동률이 20%가 된 이유가 군산 공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GM 본사에서 수출 물량을 일방적으로 빼고 또 크루즈,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크루즈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군산 공장 문제를 적정한 인수자에게 확실하게 인계하거나 아니면은 재가동한다든지 군산 공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GM은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의혹을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지렛대로 삼아서 군산 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부의 지원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방 우리 장병환 원내대표님과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산 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GM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민주평화당 입장으로 밝힙니다. 또 동시에 어제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GM 문제 창의적 해법과 관련한 토론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새로운 해법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한국 필라가 필라 본사가 무너졌을 때 필라 본사를 인수해서 극적으로 회생한 사례처럼 우리 산업은행이 GM 본사의 일정 지분 획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 GM을 살려나가는 GM의 세계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산 공장도 살리고 또 GM도 살아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할 것을
창의적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그 GM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GM에 예를 들어서 지분 5%를 획득하는데 30억 불이면 되는데 5%를 획득하면 GM의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2대 주주가 되면 GM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GM이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GM의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또 배터리 기술력, 그리고 통신, 이 세 분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만큼 GM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군산 공장을 포함한 한국 GM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그런 창의적 해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병환 원내대표 또 산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군산 공장을 지레 포기한 그런 해법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 지원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군산 공장 회생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